이번에 자기주도학습 시리즈 종합 공모전에서 발표 전략 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된 간호학과 2학년 홍주원입니다. 발표 전략의 발표 준비 단계랑 발표 진행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들에서 어떠한 스킬들을 쓸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발표 준비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가 하겠죠.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발표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근거가 타당한지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지, 내가 이 발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요. 다음으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이나 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조금 높으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아질 것이고, 아니면 강의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조금 재치 있는 농담을 하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면 이 발표가 이 청중들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줘야 한다. 이럴 때랑 청중들도 이미 이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럴 때랑 강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발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분량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는데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하고, 또 막상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너무 많다. 이게 10분 안에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간결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PPT에 글씨가 너무 많고 짜잘하고 읽을 게 너무 많으면 글씨도 읽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조금 집중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넣지 못한 내용은 말을 하면서, 발표가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적절한 도표를 사용하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표를 이용하면은 한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써 설명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직접 숫자 척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쏙쏙 되겠죠? 그래서 이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연습인데요. 정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발표 전에 연습을 하는 거는 필수 중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를 받고 자료도 직접 수집했고 직접 대본을 쓴다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도 실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머리랑 입이 따르는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그 말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때 조금 틀어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은 무조건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말버릇이나 행동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할 때 좀 많이 웃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많이 웃으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쳐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발표 연습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거나 하면서 나도 모르는 말버릇이 있구나.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구나. 아니면 내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머리를 기대로 넘기고 이런 손버릇이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 느껴봐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발표 초반에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가장 큰 과제죠. 분위기 주도. 쉬운 듯 어려운 분위기 주도.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가벼운 농담이나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목을 끌 수 있겠죠. 그냥 딱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올라오는데 밖에 눈이 너무 와서 오르막길로 올라오는데 정말 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사히 오셨나요? 이러면서 좀 안부를 물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 조금 친근감을 조금 주면서 좀 이목을 끌 수 있고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또 가장 중요한 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 있는 태도. 발표는 자신감입니다. 항상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면 안 돼.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티나면 안 돼. 자기가 여기서 청중들은 다 모르고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내가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했고 제일 많이 알아. 여기서 내가 제일 똑똑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야 긴장도 덜 되고 조금 더 수월하죠. 그리고 또 신뢰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발표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저 발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발표 진행을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겠구나 하고 조금 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유추가 되죠. 앞으로 이 앞에 있는 발표자가 무슨 말할지 유추가 되면서 궁금증도 생기고 지금 초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중반이 나오겠다. 중반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확 주목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표까지 해놓는데요. 우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주면서 말을 하면 대체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중반에 있어서는 발표 스킬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발표 중반이긴 하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 발표 초반에 이미 주목을 끌어놨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주목을 끌어놨으면 다들 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청중의 반응에 압도당하지 말 것. 압도당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더라도 압도당하면 안 되고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반응에 너무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다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청중들 반응에 휘둘리면 안 돼.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딱딱하게 마이크만 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너무 막대기나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딱 하면서 이렇게 저 분석을 해보았는데 옆에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좀 더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몸짓을 보이겠죠? 그래서 고음보다는 중저음이 신뢰감을 준다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SEO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너무 고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이 기업의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저음으로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당한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집중이 안 되거나 알아듣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발표 내용을 요약해주면 조금 더 청중들이 그날 들었던 발표자를 통해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 질의응답 시간은 가장 무서운 시간이죠. 질의응답 시간.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인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이 발표를 했을 때 청중이 갑자기 근데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려 했는데 자신감이 뭐 어떻게 가져요? 갑자기 어디서 솟아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해서 그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자신감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또 스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면 좋겠죠? 아무리 발표를 잘했어도 마무리에 끝입니다. 이렇게 딱 가는 것보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았는데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더 멋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이 발표 전략에 있어서 저는 저에게 맞는 스킬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조금 유머러스한 성격이면은 재치 있고 선을 넘지 않는 재치 있는 유머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좀 진중한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걸 살려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위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자신만의 발표 전략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제 발표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